겨울바람이 한옥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인호는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봤다. 68년 인생, 그중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다. 그 소리만이 이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가끔 들리는 자신의 기침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인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혼자 먹는 밥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프라이. 단출한 식사였다. 아내가 있을 때는 매끼 5가지 이상 반찬이 올라왔다. 이제는 그런 정성스러운 밥상이 그리웠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훌륭하게 자랐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 작은아들은 의사, 딸은 교수가 됐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멀리 있었다. 큰아들은 서울, 작은아들은 부산, 딸은 미국.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봤다. 아니, 요즘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벨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네, 여기도 다 잘 있어요. 설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인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지내라. 전화가 끊겼다. 3분도 안 되는 통화였다. 그것이 아들과의 대화 전부였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딸이 보낸 사진이었다. 손주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예쁘게 자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낯설었다.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손주들.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인호는 답장을 보냈다. 예쁘구나. 건강하게 자라렴. 그뿐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빈 방들이 유령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쓰던 방은 그대로 두었다. 화장대, 옷장, 침대. 모든 게 3년 전 그대로였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아내의 옷을 만져봤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인호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나 혼자 너무 외로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웃들도 하나둘 떠났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갔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다. 동네는 점점 조용해졌다.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았다. 인호는 가끔 동네를 산책했다. 빈집들이 늘어갔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들, 부서진 대문들, 쇠락해가는 동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 같았다. 그래도 해는 뜨고 졌다. 계절은 바뀌었다. 봄에는 마당에 꽃이 피었다.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 자연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인호는 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 적어도 자연은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다. 설날이 다가왔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 많이 보내드릴게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당직이 있어서 못 간대요. 죄송해요, 아버지. 딸은 문자만 보냈다. 아빠,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다음에 갈게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인호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작은 상이었다. 떡국, 전, 나물. 아내가 있었다면 훨씬 풍성했을 텐데 혼자 절을 했다.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아내 사진 앞에도 절을 했다. 여보, 명절인데 혼자야. 애들은 오지 않아. 다들 바쁘대. 이해는 하는데 서운해. 점심때 손자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딸, 사위, 손자, 손녀. 행복해 보였다. 인호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고. 통화는 5분 만에 끝났다. 시차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동네 이장이 찾아왔다. 인호 선생님, 혼자 계시죠? 같이 저녁 드시러 가요. 마을에 가네 어르신들 모였어요. 인호는 고마웠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 가네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자식들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화투를 쳤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척했다. 며칠 후 큰아들이 보낸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500만 원이었다. 작은아들도 300만 원을 보냈다. 딸은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 비싼 건강식품이었다. 인호는 씁쓸했다.
돈과 선물로 마음을 대신하는 자식들. 그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그저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짐일까? 이노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혼자 쓰기엔 너무 많다. 병원비도 그리 많지 않다. 먹는 것도 얼마 안 된다. 옷도 살 필요 없다. 그럼 이 돈은 왜 필요한 걸까? 자식들은 왜 돈을 보내는 걸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체면 때문일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큰아들은 회의 중이라 바쁘다고 했다. 작은아들은 수술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고 했다. 딸은 새벽이라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걸 수 없었다. 이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들, 피를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이란 무엇일까?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갔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빈집 앞을 지나다 멈췄다. 예전에 친구가 살던 집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잡초만 무성했다. 이노는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 이 집도 저렇게 될까?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이 될까?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도 혼자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다. 모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노년의 삶인가? 가족이 이때 없는 것과 같은 삶. 외롭다. 정말 외롭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봄이 왔다.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인사를 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옆집에 이사 온 박지훈입니다. 아내 김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노는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을 봐서 반가웠다. 어서 오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동네가 밝아지겠네. 부부는 가끔 이노를 찾아왔다. 떡을 해왔다가도 주고 과일을 사왔다가도 줬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랑 가끔 차라도 드셔요. 이노는 고마웠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정이 들었다. 특히 수연이 아내를 닮았다. 따뜻하고 살가운 성격이었다. 어느 날 수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은 자주 오세요? 이노가 쓸쓸히 웃었다. 바빠서 잘 못 와. 다들 멀리 있고. 수연이 안타까워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할아버지 외롭지 않게. 그 말에 이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지훈과 수연은 약속을 지켰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이노는 교직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부는 재미있게 들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따랐겠어요. 그랬지. 그때는 참 행복했어. 수연이 가끔 반찬을 만들어 왔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노는 감동했다. 맛있네. 우리 아내가 만든 것 같아. 수연이 기뻐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지훈도 거들었다. 저도 요리 배워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노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집에 생기가 돌았다. 젊은 부부가 오면 마치 자식들이 온 것 같았다. 아니 자식들보다 더 살가웠다. 그들은 이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이노가 물었다. 너희는 왜 이 시골에 왔니? 젊은 사람들이 살기엔 불편할 텐데. 지훈이 대답했다. 도시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정이 있어요. 수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멀리 계시거든요. 이노는 묘한 위안을 받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가 아닐까. 부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쓸쓸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이노는 마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다. 지훈과 수연이 옆에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이노가 힘겹게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의사가 설명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심장도 약하시고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약 꼭 드세요. 이노는 충격을 받았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수연이 이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다.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작은아들도 전화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약 처방전 보내주세요. 제가 약 보내드릴게요. 딸은 문자를 보냈다. 아빠 걱정돼요. 몸 조심하세요. 곧 갈게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지훈과 수연이 매일 왔다. 병원밥이 맞지 않을까 봐죽을 끓여왔다. 심심할까봐 책을 가져왔다.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챙겨줬다. 진짜 자식처럼. 인호는 씁쓸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은 멀리 있고 남인 이웃이 가까이 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핏줄이 다가 아니구나. 정이 더 중요하구나. 인호는 지훈과 수연에게 말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너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퇴원하는 날이었다. 지훈이 차를 가져왔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수연이 짐을 들었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반찬 많이 만들어놨어요. 인호는 눈물이 났다. 이렇게 잘해줘도 되나?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지훈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집에 돌아왔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했고 방엔 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에 계시는 동안 정리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인호는 감동했다. 이보다 더 잘해줄 수 없을 정도였다.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다. 인호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살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수연이 말했다.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건강 체크도 하고. 지훈이 덧붙였다.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가족처럼. 가을이 되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했다. 지훈과 수연이 도와줬다. 함께 산책하고 병원도 같이 갔다. 인호는 행복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큰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했다. 아버지 추석에 갈게요. 이번엔 꼭 갈게요. 하지만 추석 전날 또 전화가 왔다. 죄송해요, 아버지.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딸은 올해도 오지 못한다고 했다. 인호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다.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다. 바쁘면 어쩔 수 없다. 대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지훈과 수연이 추석 음식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할아버지가 레시피 알려주세요. 저희가 만들게요. 셋이서 송편을 빚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웃고 떠들며 준비했다. 인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기분을 느꼈다. 수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와도 될까요? 인호가 기뻐했다. 물론이지. 사람이 많으면 더 좋지. 추석 당일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지훈 부모님도 오셨다. 동네 어르신들도 초대했다. 북적북적했다.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넘쳤다. 함께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인호는 진짜 명절 같다고 느꼈다. 지훈 어머니가 말했다. 인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 부부가 잘 정착했어요. 감사해요. 인호가 손살에 쳤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이 아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수연 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요. 밤이 되었다. 사람들이 돌아갔다. 지훈과 수연만 남았다. 셋이서 마루에 앉아 달을 봤다. 보름달이 밝았다. 인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런 추석은 처음이야. 수연이 말했다. 저희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인호는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사진첩, 편지, 증명서들. 그때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아내의 글씨였다.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있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되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혼자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영원히.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 글씨가 흐릿했다. 아픈 중에도 편지를 쓴 것 같았다. 인호는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아내가 그리웠다.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지훈과 수연이 있었다. 인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아내 사진을 봤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좋은 아이들을 만났어. 우리 자식들보다 더 잘해줘. 이제 조금 편해졌어. 외롭지 않아. 고마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다음날 인호는 지훈과 수연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두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 수연이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하셨네요. 지훈이 말했다. 할머니 말씀대로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인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인호는 결심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대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그것이 아내가 원한 것이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수연이 제안했다. 할아버지, 여행 가실래요? 바다 보러 가요. 인호가 놀랐다. 여행? 나 같은 늙은이가? 지훈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인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호는 오랜만에 설렜다. 옷과 가방을 챙겼다. 약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훈이 차를 운전했다. 수연이 간식을 준비했다. 셋이서 신나게 떠났다. 창밖 풍경이 시원하게 지나갔다. 인호는 젊어진 기분이었다. 동해바다에 도착했다. 파도 소리가 장엄했다. 짠 바람이 불어왔고 인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바다 오신 게 언제예요? 인호가 대답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이네. 해변을 걸었다. 모래사장이 부드러웠다. 지훈이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수연이 조개를 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예쁘죠? 인호는 행복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자신도 젊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은 횟집에서 먹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 소주도 한잔했다. 인호가 말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네. 지훈이 말했다. 자주 와요. 할아버지 건강하실 때 많이 다니셔야죠. 수연이 덧붙였다. 다음엔 제주도도 가요. 비행기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다. 인호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봤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다. 아내와 함께 봤던 그 바다였다. 그때 아내가 말했었다. 여보,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바다 보러 오자.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인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나 바다에 왔어. 젊은 친구들과 함께. 당신이 말한 대로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있어.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야.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아.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셋이서 해변에 나갔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태양이 서서히 떠올랐다. 장관이었다. 인호는 두 손을 모았다.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평화롭기를. 수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비셨어요? 인호가 웃었다. 너희들 행복하라고. 그게 내 소원이야. 지훈이 감동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저희 소원이에요. 셋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봤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침을 먹고 더 많은 곳을 둘러봤다. 등대, 어시장, 해안 절벽. 인호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살면서 못 본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아직도 볼 것이 남았구나.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인호는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볼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지훈과 수연도 자주 들러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다. 또 어디로 가볼까요? 할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인호는 생각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고향이었다.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묻힌 곳. 50년 만에 가보는 것이다. 지훈과 수연에게 말했다. 내 고향에 가보고 싶네. 전라도 작은 마을이야.
거기서 태어났지.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탔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았다. 마을은 많이 변했지만 산과 들은 그대로였다. 생가는 없어졌지만 터는 남아있었다. 부모님 산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인호는 부모님께 지훈과 수연을 소개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좋은 아이들이에요. 제 손자 같아요. 수연이 절을 했다. 지훈도 따라 절했다. 인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진짜 가족이 함께 온 것 같았다. 마을을 둘러봤다. 어릴 적 뛰놀던 들판, 물고기 잡던 개울, 학교 가던 길.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인호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기서 친구들과 연을 날렸어. 저기서 어머니가 일하셨지. 두 사람은 흥미롭게 들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인호를 알아봤다. 인호 아니가? 언제 왔어? 인호가 반가워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잠깐 다녀가려고요. 어르신이 말했다. 도시에서 잘 살고 있나? 자식들은? 인호가 지훈과 수연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이 제 가족이에요. 저녁은 마을 식당에서 먹었다. 시골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겨웠다. 인호가 말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 수연이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게 진짜 음식이네요. 지훈도 감탄했다. 도시에서는 못 먹는 맛이에요. 돌아오는 길 인호는 만족스러웠다. 고향을 다녀왔다.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인호는 지훈과 수연에게 말했다. 너희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네. 집에 도착했다. 인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일기를 썼다. 오늘 고향에 다녀왔다. 50년 만이다. 부모님 산소에도 갔다. 지훈과 수연이 함께였다. 이 아이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된다. 감사하며 살면 된다. 며칠 후 인호는 지훈과 수연을 불렀다.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혹시 갑자기 떠나게 되면 이 집은 너희가 써. 유언장도 써놨어. 자식들은 동의했어. 너희가 나를 돌봐줬으니까. 두 사람이 놀랐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인호가 웃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수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지훈도 말했다. 맞아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인호는 고마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인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너희 덕분에 노년이 외롭지 않아. 행복해. 진심으로 행복해. 그날 밤 인호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네요. 인호도 웃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내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다. 기다릴게요. 다음날 아침 인호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수연이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먹으러 오세요. 인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간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었다. 인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갈매기가 날았다. 평화로웠다. 지훈과 수연이 옆에 앉았다. 셋이서 노을을 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인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행복했네. 정말 행복했네.